미국의 재정 적자는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감세와 관세 정책을 동시에 활용하면서 경제를 부양하려 하지만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는 일기 때 법인세를 인하하며 기업들에게 더 많은 자금을 남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업들은 이 자금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자사주를 매입하며 주주들에게 더 많은 배당을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활기를 띠고 미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감세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현재 미국의 재정 적자가 워낙 커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감세만으로 재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또 다른 전략을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관세입니다. 감세로 인해 세수가 줄어든 만큼 다른 나라들에게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죠. 미국은 이미 여러 국가들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등 주요 교역국들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보호무역 정책이 아닙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협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관세가 목적이 아니라 상대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카드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미국이 2%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면 상대국은 큰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결국 상대국은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미국은 이러한 관세 전략을 점진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다가 협상 진전이 없으면 점차 인상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가 오르기 전에 물건을 미리 수입하려 할 것이고 이는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연준 패드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연준 내부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 정책을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를 낮추면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물가 상승을 촉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준은 금리 인하를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도 환율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국은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며 통화 가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동안 다른 나라들이 금리를 인하하면 자연스럽게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일본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은 금리를 인상하면서 달러 강세를 견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관세와 환율 정책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며 글로벌 경제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이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계속해서 강화되면서 글로벌 시장은 그에 따라 빠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은 관세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줄이기 위해 각자 나름의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업들은 투자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은 단순히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 국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를 동시에 압박하면서 미국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먼저 관세를 부과한 후 중국을 흔들고 이어서 독일과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관세를 예고합니다. 그 후에는 일본과 한국도 타깃이 됩니다. 각국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대응책을 고민하는 동안 미국은 유리한 협상 조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점진적 관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단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후 5%, 10%, 20%까지 점진적으로 올립니다. 상대국들은 관세가 더 높아지기 전에 협상을 타결하고 싶어지고 결국 미국의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도 큽니다.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기업들은 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가가 오르고 이는 다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연준은 이러한 물가 상승 압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연준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비둘기파 금리 인하를 선호하는 입장의 대표적인 인사들도 과거와는 다른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물가는 안정될 것이며 금리를 인하해도 문제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연준은 성급한 금리 인하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경제는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동안 다른 나라들은 금리를 인하하며 자국 통화를 약세로 만들어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 합니다. 하지만 환율이 단순한 시장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전략에 따라 조정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일본은 미국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국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엔화 가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면 엔화 가치가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엔화 약세를 활용해 투자했던 자금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이른바 엔캐리 청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본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염두에 두고 일본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과의 협상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세와 환율을 동시에 활용하면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 멕시코와의 무역 협정을 강화하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강력한 관세 조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경제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압력이 커지고 있지만 미국은 쉽게 금리를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의 재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금리를 인하했다가 물가가 다시 상승하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보다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휘둘리기보다는 글로벌 경제 흐름과 정책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특히 미국의 통화 정책과 환율 변화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과 주요국들의 정책 변화에 따라 경제 환경은 계속해서 변화할 것입니다. 관세와 환율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금, 앞으로의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